부처님만, 백봉 선생님만, 조사님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되고 수림씨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도반님들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째서 그렇나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부처님의 그 성품자리하고 법신자리하고 나의 법신자리가 같다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라고 얘기하지요. 어째서 하나가 되지요? 어째서 하나가 되지요? 그래요.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모습이 없었어. 모습이 없다는 거는 다른 말로 또 무슨 말이 되죠? 텅 비었다도 되지요. 그래요. 텅 비었다도 돼요. 또 모습이 없다는 또 무슨 말도 되지요? 자체성이 모습이 없다. 아, 자체성이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변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변할 것이 없다. 우리는 뭐예요?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변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들러붙지 않아. 변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멸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만 생멸이 아니고 생각도 생멸이에요. 내가 지금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생멸이거든요. 생각도 생멸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는 거는 전부 뭐다? 가짜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와닿기만 하면 진짜 울트라 캡숑인데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아. 말은 해. 말은 하는데 정말로 마음에 안 와닿아. 마음에 한 번만 딱 와닿으면 정말로 이 보는 시각이 싹 달라집니다. 관점이. 외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각이 바뀌어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고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뇌에 여러 가지 방이 있다고 하지요. 자료를 넣는 방이. 뇌에 이렇게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우리 수림 씨가 A, B, C, D, E라는 자료 방이 있으면 뇌에 수림 씨는 B 방에 넣는데 내 같은 경우는 A 방에 넣을 수 있죠. 그렇죠. 또 일각의사는 D 방에 넣을 수가 있어요. 왜?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자료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삭제하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전부 다 하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이 모습이.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야. 생각. 나가 본래 없어.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뒤바뀐 생각. 전도 몽상이라고 해요. 나가 있다는 것은 몸뚱이를 보거나 생각을, 경계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을 일으키거나 이랬을 때 그걸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응? 그렇게 했을 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쉽지 않은 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꾸만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점점 변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을 자꾸만 변해서 나중에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거품은 물이 있어서 물거품이 있구나. 또 물거품이 곧 물이고 물이 곧 물거품이라고 해도 된다. 그거는 우리 다 잘 아는데 저번에도 제가 수림 씨한테 한번 물었죠. 몸뚱이가 곧 법신자리냐고?
법신자리가 있어서 몸뚱이가 있다. 이러면 그렇다고 하나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물거품이 어디서 왔냐 물으면 물에서 왔다. 그건 알 수 있죠. 근데 나는 어디서 왔지? 이게 질문이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는지? 나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지. 변하는 것이니까 변하지 않는 데서 왔어.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다. 이걸 지금은 뭘로 알아라? 이론적으로라도 알아라. 이론적으로라도 알아라. 그래 알아서 점점 이것을 자꾸만 사유를 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지.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뭐라냐면 바로 성품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 자리가 허공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왜? 모습이 없었어. 모습이 없었어. 그렇죠? 우리 가족 주머니로서의 나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걸 딱 걷어잡지 못하면 공부 100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10,000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변할 것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로서의 절대성 자리로서의 나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법신자리가 한다. 내가 한다. 법신자리인 내가 한다. 그걸 처음에 뭘로 먼저 알아라? 이론적으로 먼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치적으로 깨닫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지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종근본 어제 그걸 했는데 이종근본 이 결정이 왜 이 결정이하고 이종근본을 맨날 이렇게 헤매는지 모르겠네. 거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밑에 보면 1페이지 밑에 보면 이거 맞죠? 1페이지 밑에 아니 이걸 가라앉히면 바로 된다는 게 어디지? 2페이지요. 2페이지 보면 흙탕물을 맑히려고 할 때, 자 수림씨 흙탕물이 있어 지금. 흙탕물을 요거를 맑히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가만히 놔둬요.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죠. 가라앉을 때까지 놔두잖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가라앉을 때까지 놔둬. 자, 우리가 번뇌망상으로 막 뒤끌고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맑은 마음이 본래의 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번뇌망상이 가라앉도록 놔둬요. 그렇죠. 번뇌망상이 가라앉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도록 놔두는 방편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지? 머쓱공식도 하고 또 호흡도 하고 또 걸을 때 행선도 하고 아침에 예불도 드리고 축원도 하고 또 감사노트도 쓰고 그러죠. 뭘 하기 위해서? 흙탕물을 그냥 가라앉히기 위해서. 흙탕물이 되어 있을 때 이 물 속에 맑은 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막 흙탕물이 되어 있을 때 생각 못해요. 커피를 타요. 그지요? 커피를 타면 맑은 물과 커피가 만나면 커피물이 되거든. 그러면 커피를 먹을 때 이 속에 맑은 물이 있다. 이거 별로 생각 안 하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흙탕물 속에 뭐가 있다? 맑은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맑은 물을 캐치를 못 해내. 흙탕물인 상태를 볼 때는. 그런데 흙탕물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둬요. 요새 정수기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흙을 걸러내는 작업이죠. 이물질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방편을 쓰는 거죠. 우리도 분별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많은 방편을 쓰고 있어.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했나요?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막 생각이 오든 불안이 오든 두려움이 오든 썩냄이 오든 욕심이 오든 가만히 놔둬.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머물지를 않아.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몸으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쓰죠. 사람들이. 그거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흙탕물이 그 속에 맑은 물이 있어. 흙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흙만 가라앉히면 뭐예요? 맑은 물이야 그냥. 그래서 그 흙을 여기서는 내다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흙을 내다버린다. 우리는 뭐예요? 번뇌망상이 그 당처가 공한 줄을 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번뇌망상을 없애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한 번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에 꼬리를 물면 생각 니는 니고 나는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에다 고리를 착 끼지 않는 거지. 가만히 생각을 냅둬봐. 그럼 생각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냥 가버려요. 생각 계속 하나요? 안 해요. 생각 계속 안 해요. 사람들이 생각이 연장 오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꾸 하면 생각과 생각 사이에 처음에는 이게 딱 붙어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을 보게 돼요.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일 때 한 번씩 살짝 그 틈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틈이 났을 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쉴 새 없이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가만히 냅둬봐. 안 가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일단은 내려놓는 것이거든. 가라앉히는 것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것이 본래 일어났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지. 자꾸만 돌려보내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다? 선하는 순간이다. 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는 것이 뭐다? 선, 행선. 앉아서 호흡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고 하는 것이 뭐다? 좌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 어렵지 않죠? 선 어렵지 않아요. 선한다는 것은 무엇을 선한다고 했죠? 망심 내려놓아. 망심을 왜 내려놓으려고 하지요? 망심은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경계도 막 가짜고 거기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왜 가짜를 내려놓으려고 하지요? 가짜 안 내려놔도 또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근데 왜 가짜를 내려놓으려고 하지요? 망심을 왜 내려놓는다는 말은 흙탕물을 가라앉힌다는 말과 같지요. 그러니까 왜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려고 해요? 원래 드러내려. 맑은 물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흙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맑은 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뒤바뀐 생각, 분별망상을 내려놓으면, 다른 말로 가라앉히면 우리의 성품이 드러난다.
근데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잘 안 가라앉혀지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맑은 물에만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 흙탕물을 지금 흙탕물 상태인데, 흙탕물 상태는 일단 기다려야 되죠. 정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시간을 두어서 가라앉히든지, 그래야 맑은 물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나의 성품이 드러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를 안 기다려. 하지도 안 해. 그러면 공부가 진전이 없다는 거. 수림씨 이해하겠나요? 지금 이 말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언뜻 안 나면 흙탕물 생각이 나요. 흙탕물.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안 그러면 정수기 갖다가 정수기에 부어. 그렇지. 정수기에 부는 게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잖아. 방편이죠, 방편.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자꾸만 하면 흙탕물이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 그 속에 있는 맑은 물이 그때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 그전에는 뭘로 보인다? 흙탕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흙탕물로. 그래서 자기를 자꾸 뭐라고 한다? 나는 자꾸 흙탕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이해되나요? 자기를 자꾸 흙탕물이라고 해. 나는 본래 무슨 물이다? 나는 본래 무슨 물이다? 맑은 물이야. 맑은 물인데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거기다가 흙을 집어넣어. 그래서 흙탕물을 만들어버려. 근데 본래 나는 맑은 물이야. 맑은 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나의 맑은 물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있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뭐만? 흙만 가라앉히면 본래 내가 갖고 있는 맑은 물이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라. 그것을 성품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견성이라고 해요. 저는 백봉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그 22살에 불교를 하나도 모르고 이제 왔을 때 견성 어려운 거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거든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거는 쉬운 건가 보다. 이리 생각을 했어.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불교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견성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닌가 보다. 이리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것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하면 그건 어려운 거야. 자꾸 이래. 견성이라는 건 어렵다 쉽다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지만 지금 얘기하듯이 흙탕물인데 흙탕물이 본래 흙탕물이냐? 흙만 가라앉으면 맑은 물인데 본래 나는 맑은 물이요. 그런데 지금 번뇌망상으로 뒤바뀐 생각으로 번뇌망상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내가 흙탕물인 줄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본래 맑은 물이에요. 이것이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래서 맑은 물이면 흙이 오면 흙탕물이 되고 설탕 넣으면 뭐 돼요? 설탕물 되고 커피 넣으면 커피물 되고 주스 넣으면 주스물이 돼. 나는 무한대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맑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림씨 같은 모습을 나타냈죠. 일심행이라는 모습을 나타냈죠. 일각이라는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왜? 본래 그거는 텅 비어 있어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무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무슨 자리라나 공덕장, 공덕의 창고, 구족상, 구족하다. 모든 것을 이미 만족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왜? 텅 비어 있어서 맑은 물이라서. 내가 만약에 커피물이면
다른 거 아무리 집어넣어도 커피의 그거는 없앨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맑은 물이기 때문에 커피 오면 커피 물 대, 또 커피 정수하면은 맑은 물 대, 설탕 넣으면 설탕 물 대.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지금 안수림에다 안설탕물, 그 다음에 일각 커피, 또, 또 진정심 소금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꾸 소금물이고 커피물이고 흑탕물인 줄 알아. 주스물인 줄 알아. 그거는 작용.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다.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라도. 그 말입니다. 자, 88쪽 그 다음 봅시다. 자,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는 거 앞에서 내가 얘기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몸뚱이 성품이 없다는 것은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뜻입니다. 기와나 나무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1초에도 수십만 개의 세포가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죽 주머니로서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가죽 주머니로서의 나라고 하면 1살 때의 몸뚱이는 어디 있는가? 또 10살 때의 몸은 어쨌는가? 알겠어요? 1살 때, 10살 때 몸은 계속 신진대사를 하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대로 다 날아갔어. 그때 몸은 없어졌지만 지금 몸은 있지 않습니까?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 무엇을 나라고 해야 합니까?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몸뚱이는 가짜예요. 성품이 없어. 나라고 해봐도 어쩔 도리가 없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나라고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성품이 없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 하나를 딱 기억을 하면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본래 자리의 작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자꾸 그러는데 그 백봉 선생님 여기 보면 몸은 쉬지 않고 변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각성거사님도 그 천일결사 문집에 그렇게 써놓으셨죠.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계로 재는 또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지가 안 돼요. 그 수영 선수나 스피드 스케이트는 0, 0, 0, 0, 0, 0 세 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1초 이하는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인지하기가. 그렇죠? 그런데 더 발달된 기계라면 0, 0, 0, 0, 0, 0, 0, 0까지 가버리면 정말로 이게 순식간에 변하는 거거든. 손님씨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냥 보면 내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냐고요. 이치적으로는. 아, 내 몸이 쉬지 않고 변하고 있구나. 그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쉬지 않고 변하고 있구나.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가 거기서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져 버려요. 몸이 달라질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거는 확실 안 하나요? 하기는 의사 선생님도 자기 몸에 들어오면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 하기는. 이론적으로는 확실하잖아요. 그럼 1초 전 몸, 지금 몸, 1초 후 몸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사실은 자세히 보면 얼굴도 다 변하지요. 그런데 우리 눈은 급수가 낮아서 변하는 게 안 보여. 한참 뒤에 보여.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 가고 하는 건 한참 뒤에 보인다. 그런데 쉬지 않고 변하고 있거든. 쉬지 않고 변하고 있으니까 그 쉬지 않고 변하는 어떤 몸을 붙잡아서 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너무 쉬지 않고 변해서 이 찰나라는 게 본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쉬지 않고 변하는 몸을 어떤 몸을 붙잡아서 이건 내 몸이다, 네 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들을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나 문지방 넘어가면 잊어버리죠. 어때요? 문지방 넘어가면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꼭 와요. 쉴 새 없이 자꾸 듣다가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이 점이 마음에 닿기가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 몸이 변한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말로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안 와 다. 아는 것 같은데 느끼지는 못해. 등간보살님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겠어요. 계속 앞으로 같이 연습을 안 했으니까. 머리로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구나 하고 내 가슴을 펑 한번 쳐야 되는데 내 스스로 아직 자기 가슴 안 쳐봤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자꾸만 해야 돼요.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그렇구나 하고 가슴이 펑 한번 쳐야 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괜찮아요. 무엇이 됐든 괜찮아. 그러면 그때 조금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거사님은 많이 들어서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혹시 와닿은 적이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젊어서도. 내가 그 일각거사님하고 이제 수림씨하고 내가 이해를 해요. 내가 백봉선생님 법문을 들을 때 백봉선생님을 68세에 만났는데 제가 지금 64세잖아요. 백봉선생님 그때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그냥 하얀 사람이었거든. 꼭 그 법문하실 때는 또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셔. 그러니까 꼭 신성 같은 사람이었어요. 신성 같았어요. 그런데 68세 때 법문을 하시기를 나도 너처럼 젊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늙었다. 늙어도 늙는다. 이제 이 말씀이죠. 근데 내가 그때 22살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선생님처럼 늙을 것 같지가 않았어. 정말 늙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22살에. 그래서 내가 이해해요, 수림씨. 이해한다고. 그런데 64세가 딱 돼 보니까 수림씨가 늙을 걸 분명히 알겠더라니까. 수림씨가 앞으로 일각거사하고 늙을 걸 분명히 내가 알겠어. 근데 둘이는 아직 실감이 안 와. 자기가 늙는다는 게. 나는 선생님처럼 늙겠나요? 설마? 이래 생각을 했어.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젊은 사람한테는 변한다는 거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실감이 안 올 것 같아서. 내 경우를 보면 진짜 실감 안 왔거든요. 언제나 그렇게 젊을 줄 알았거든. 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알아요. 수림씨도 내 나이 되고 일각거사도 내 나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나이 먹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거는 누구나 공평하게 먹어요. 아픈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공부 부자나 할 거 없이 황인종이나 흑인종 다 똑같이 먹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그 국선도 하는데 물어봤어요. 각선거사님, 왜 밥만 먹는데 나이를 먹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밥을 먹으면 밥만 먹지 왜 나이를 먹나요? 나이는 우리 밥만 먹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 자꾸만.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일각거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일각거사님도 밥만 먹잖아요. 맨날. 밥만 먹는데 왜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서 그냥 변하는 거잖아요.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고 시간이 가는 거. 그래. 점심때 되면 또 밥 먹고, 아침 되면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을 먹어. 그럼 시간이 간다는 거 아는데 왜 자기 몸은 몰라? 자기 몸 시간 간다는 거 왜 모르냐고. 밥 먹는 것만 알고. 어? 따로 국밥이 맛있습니다. 따로 국밥이 맛있으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근데 왜 자기 몸이 변한다는 거는 인식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웃기는 일 아니야. 때 되면 막 배가 고파. 밥이 막 그럼 한 번만 밥 먹으면 좋잖아. 왜 때마다 밥을 먹어야 돼? 귀찮게. 변하니까. 밥 먹으면 여기서 소화돼서 또 다 영양분 공급해서 몸을 지탱을 하는데 변하는 도리. 몸도 변한다 이거예요. 몸은 뭐죠? 모습이지요. 모습은 뭐가 붙어? 시간. 시간이 붙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몸은 모습이다. 모습은 시간이 붙는다. 시간이 뭐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다. 말은 하는데 내하고는 먼 얘기야.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다 적용이 돼도 수림씨 내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공부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전부 다 다른 사람 다 적용하고 남한테 다 적용하면서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 그래서 자꾸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해서 자기 쪽으로 돌아오는, 내 쪽으로 돌아오는 그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몸을 나라고 해봐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꾸 변하니까 내가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꾸 변하니까 내가 아니지요? 이류거사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꾸 변하니까 내가 아니지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변하니까 내가 아니지요? 수림씨? 변하니까 내가 아니지요? 잘 모르지. 변하면서 나 아닌가? 변하는 것도 내 아닌가? 저도 여기서 맨날 걸려 넘어지요. 걸려 넘어지지.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변하니까 네 아니지 않느냐. 응. 법문에 있는 거. 응. 1살 때 온다고, 예. 2살 때 온다고. 근데 그거 다 변하는 거 다 지래요. 예. 변하는 것도 다 지래요. 그래서 예.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 있고 모습이 이제 변하고 이제 또 사라지고 그런 모습이다. 생각도 제일 빨리 없어지고 몸뚱이도 그렇구나. 또 변하니까 내가 아니죠. 이러니까 변해도 다 낸데. 왜? 몸뚱이가 뭐다? 내 거다. 몸뚱이가 나다. 에서 딱 출발이 돼. 그런데 아주 아기 때 말입니다. 아주 아기 때 나라는 그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는 그럼 걔들은 내가 어디 있나요? 내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그 중학교 때 멍타임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거의 한 번 얘기했잖아요. 멍타임을 많이 해서 우린 중학교 때도 다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우리 때는 다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정류장에 학교 갈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건데 집에 올 때는 맨날 그 정류장을 넘어가. 우리 집 정류장을. 왜? 멍하고 있다가 멍해 그냥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때는 이 정류소 지나가는 걸 잘 모르거든요. 멍해갖고 있으면.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됐다고. 멍할 때 나는 어디에 있지? 멍할 때는 내가 없거든요. 그때요. 내가 없어요. 중학교 때 그 생각이 났어. 멍할 때 나는 어디에 있는 거요? 멍할 때. 도경거사님, 멍할 때 나는 어디에 있어요? 요새 뭐 멍타임 뭐 대회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보니까 가만 앉아서 뭐 얼마나 오래 가만 앉아서 막 침도 질질 흘리고 그런데 그거 닦지도 않고 그걸 멍하게 있는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다. 그거는 무기지. 그거 정신줄 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뭘 그렇게 시간을 오래 해서 또 오래 하려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간에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더 낫겠다 그 생각하는데. 자, 우리 멍타임 할 때 있어요. 멍할 때 있어요. 막 생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 내가 막 하는데 어떤 데 멍할 때가 있고. 그때 나 어디 있는 거예요? 또 되게 깊은 잠 잘 때, 꿈도 없이 깊은 잠 잘 때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때. 원래 없는데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보통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멍하고 있을 때나 또는 내가 깊은 잠을 잘 때 내가 없어져 버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놔요? 내려놔요? 내려놓을 여가도 없이 멍한데요? 내려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멍한데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그때 내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때 내가 어디에 있는? 그때 내가 자살하나?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는 거죠. 그러고 다시 멍타임에서 깨면은 나는 또 어디에 있나요? 그때는 이제 몸뚱이 나라 돌아오는 거죠.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멍하고 있을 때는요, 정류장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좋다 싫다라는 감정도 없어요.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잠 잘 때는 좋다 싫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예. 수림 씨도 그렇죠. 그때 나 어디로 가나요? 그리고 좋다 싫다 뭐 불안하다 이것은 썩난다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누가 있을 때 해요? 그럼 쿨쿨 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 모든 좋다 싫다 이런 것도 따라서 사라지죠. 행불행이 사라져요. 그걸 딱 생각을 해보면 행불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에서. 유아를 두게 돼. 유아에서 오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가면 행불행이 그것을 완전히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인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멍해 있거나 안 그러면
맨날 잠만 자면 그 사람 행복한가요? 그거 행복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경 거사님.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좋은 공부인데 그럼 맨날 멍하고 맨날 잠만 자면 좋은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식이 성성한 가운데서 그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사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착각을 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멍해갖고 있으면 정말로 정류장에도 못 내려. 정류장에도 못 내려요, 사람이. 그럼 그것이 행복이요? 아니잖아요. 내 집에 찾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정류장에 내릴 줄도 알아야 되고, 아프면 아픈 줄도 알아야 되고, 싫으면 싫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모든 모습을 굴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거를 막 무엇을 다 내려놓고 막 이거를 이상향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어디에서? 몸뚱이 나에서 나를 기반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변하니까 내가 아니지요? 자꾸 변하니까 내가 아니지요? 이거 알려면 모습공식 열심히 하십시오. 변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자꾸 변하니 어떤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과학적으로 그렇죠? 의학적으로 그렇죠? 이거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늙는 거 아닌가? 이 몸이 한순간도 몸을 잡고 계속 변한다면 나라고 딱 지정할 몸이 없기는 없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순간 이미 다른 몸으로 변했을 거니까. 여기를 읽어보면 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변한다는 것은 변하니까 내가 아닌가 아니에요? 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변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짜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 확연하게 들어가 있다고 이 안에. 변하는 것은 가짜야. 그러니까 네 변하는 것에 머물지 마.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속 뜻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전부 변해. 그러면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 말이지요. 내가 지금 생각을 안 했다가 생각을 해. 생각을 했다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있다, 없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러면 이것이 다 가짜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연습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나라는 거하고 이 경계하고 어떻게 된다? 떨어져. 처음에는 1cm밖에 안 떨어져. 처음에 딱 붙어 있어. 몰라. 1cm 떨어지고 10cm 떨어지고 나중에는 10만 천만리로 떨어지면 그것을 그냥 일어나고 꺼지는 것으로 보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일각거사하고 수림씨, 예. 적었습니다. 네. 이제 좌산할 때, 네. 정리에 이제 굉장히 강한 분이 정리에 들어가면 제 경험이에요. 이게 성성적대라고 말씀하셨는데,